아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서 그렇게 사별을 했고, 그 뒤로 아이도 좀 일찍 태어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아이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시원의 고자도 모르던 일반인이었는데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고시원에 이런 이불 같은 게 좀 위험한 게 군대나 그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너무 매력적인 가격에 또 인수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 만실인 상황이고, 총 매출 만실일 때가 얼마죠? 만실 때가 나와 내 딸아이만 보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글오글. 머리도 직접 매일 해주시나 봐요? 할머니가 이제 또 해줄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영아, 이제 양말 신고 가자. 놀자. 그거 놔두고 이따 집에 와서 저녁에. 세영아. 안 돼. 가기 싫어. 왜? 가자.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모텔 하나, 고시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34살 안지호라고 합니다. 아이, 맞아. 준비 좀 시키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갖다 와줘. 아이가. 저기 하추핑 언니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아유, 영치 잘해요. 오늘 저녁에는 서영이 스스로 할 거야? 오글오글. 세영아, 이리 와. 머리 묶게. 머리도 직접 매일 해주시나 봐요? 아, 네네. 할머니가 이제 또 해줄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링도 하실 수 있나요?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됐다. 엄청 빠르게 준비하시네요. 저는 뭐 금방입니다. 세영아, 이제 양말 신고 가자. 양말 얼른 스스로 신어요. 놀자. 알았어. 양말 신고. 야, 끝까지 당겨줘. 얼른 옷 입고 가자. 이거는 그거 놔두고 이따 집에 와서 저녁에. 세영아. 안 돼. 그럼 하나만 챙겨. 하나만. 뭐 가져갈 거야? 이거. 윷? 그러면 하나만 챙겨 가자. 자, 옷 입고 가자. 가기 싫어. 왜? 가자. 친구들 기다려. 안 돼, 가야 돼. 아빠가 비밀 얘기해줄게. 가자. 옛날 산속에 안서용이 살고 있었대요. 토끼를 한 마리 잡아왔네. 신발 신어볼까요? 가자. 여기 앉아, 세영아. 세영아, 눈이 펑펑 왔어. 눈에서 눈이 옵니다. 출발! 여기 이쪽으로 가자. 우리 신발 다 젖겠다. 아이, 교실에 좀 데려다 주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태영아, 인사. 삼촌 인사해야지. 손으로 빠이빠이 해줘. 빠이. 고마워요. 가시죠. 매번 이렇게 등교를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기 초라 가지고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아이가 또 잘 헤쳐나가야겠죠? 사장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의정부에 있는 모텔을 들렸다가 개실 청소해야 되는 것들, 현금 있는 것들 확인하고, 고시원 수강생 중에 잔금까지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고시원에 갈 예정입니다. 수강자라고 하시면은 교육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진짜 순수하게 당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어떤 걸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강의를 계획하게 됐는데, 무료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실행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또 계약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시원도 의정부에 있나요? 고시원은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이면 거리가 꽤 되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점을 인수하기 전에 서울에서도 2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매도하고 다음 물건을 찾는데, 사실 저는 지역보다는 매수했을 때 금액 대비 수익 개선이 가장 크게 보였던 게 당시에 일산 물건이었거든요. 아, 여기가 운영하시는 모텔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 2, 3회 정도 내오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은 제가 해야 되는 거, 위임해야 되는 것들을 좀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 객실이 몇 개인가요? 저희는 32개입니다. 지금 만실인가요? 아, 네, 어제는 만실이었어요. 사실 저희 모텔은 올 숙박 베이스가 아니라 월로 운영하는 베이스가 있어요. 월로 이용하는 베이스가 한 7, 숙박 베이스가 3인데 만실이 아닌 날도 있긴 하거든요. 창업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2억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고시원이랑 이 모텔이랑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월 매출이 4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시원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편인데 모텔 숙박 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성수기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매출 변동은 좀 있는 편입니다. 힘든 일은 없을까요? 불특정 다수를 만나다 보니까 가끔씩 오는 뭐 이렇게 진상이신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이제 감정이입적인 부분은 좀 최소화하는 게 있어서 지금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모텔과 고시원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모텔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요. 고시원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업군인으로 한 13년 정도 군 생활을 했고요. 원래 이제 장기 복무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계속 군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인 사건이 있는 뒤로 좀 생각하는 구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서 그렇게 사별을 했고 그 뒤로 아이도 좀 일찍 태어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나의 삶은 이대로 멈춰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아이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 발달센터도 주기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수준이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전역을 꿈꿔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자는 시간 활용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책 읽고 1시간 운동하고 이렇게 제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많이 발버둥을 쳤었어요. 조직 생활,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날짜,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조직화된 삶이 아니라 나와 내 딸아이만 보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나의 결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경제적 여유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는 일반 월급쟁이 생활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자영업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광이 이후에 이제 수강생 분이신데 바로 이제 고시원을 인수하셔가지고 도움을 드리게 됐거든요. 사장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시원의 고자도 모르던 일반인이었는데 유튜브 이제 무료 강의를 통해서 좋은 것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부소방인데 넓게 나와가지고 잘 빠졌네요. 아까 좋다. 화장실 2개, 샤워실 하나 있고 지금 공실은 어느 정도? 현재는 4개입니다. 와, 사실상 거의 뭐 만실이네요. 여기가 이제 공용 공간이다 크다 보니까 센서 등으로 다 바꿔 놓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불 켜지고 네, 여기가 외청방입니다. 와. 일단 전반적인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요. 더 이상 큰 수익 개선보다는 이미 만실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내청방입니다. 현기도 은은하게 저 디퓨저를 놔뒀구나. 고시원에 이런 이불 같은 게 좀 위험한 게 뭐 빈대나 그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근데 굉장히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샤시도 상태가 굉장히 괜찮고 약간 올드했다는 게 이런 게 올드해요. 사실 이런 걸 진짜 완전히 분위기 다 바꾸려면 도장으로 하면서 문만 포인트 색깔을 주시고 등만 밝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해도 600이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네요. 도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용 주방 한번 네, 볼까요? 저쪽. 네. 여기도 관리를 되게 잘 잘하셨네요. 해주셨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총 매출 만실일 때가 얼마죠? 만실일 때가 1200이요. 원로실도 한번 볼게요. 최근 2달 전에 바꿨대요. 고시원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수명이 7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열판이 나가면 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요거는 아직 상태가 괜찮네요. 이제 여기가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이거를 철거를 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덮을지 이거 뒷부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그냥 처음 설치할 때부터 달아두고 밑에 이걸 설치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용도인 거죠? 석영상이지 않았을까요? 여기 고시원 뭐 홍보 영상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철거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 요거 따로 요번에 설치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원장님이 네네. 전에 인수하시면서 여기 문을 열어두니까 여름 겨울에는 너무 크다 보니까 냉기 온기가 네네. 차단을 해야 돼서 이 자동문을 달았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소방관이 소방필증에서도 이걸 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자동문이면은 화재 발생 시에 이게 다치어서 인명사고 난다고. 제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거는
철거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전기선이 저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을 것 같아요. 저걸 이제 마감하려고 하면 또 이제 목수까지 필요한 거니까 철거는 하지 마시고, 만약 하신다고 하면 화이트톤 도장이랑 조명 다시고 이름 바꿔주고,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필름까지, 엘리베이터 필름까지 하면 더 이쁘긴 엘리베이터 하겠네요. 필름까지. 입구 쪽이 밝으면 좋으니까 뭔가 좀 더 포인트를 더 주고 싶다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 모니터를 맞게끔 하나를 살려가지고 CCTV 모니터를 여기다가 딱 해놓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고,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인테리어를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면 어쨌든 수익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지금 수익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굳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컨디션도 너무 괜찮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상으로 개인적인 좀 노력만 더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돈 들이지 않아도 가성비 있게 잘 운영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가격에 또 인수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 만실인 상황이고, 여기서 큰 돈을 들여서 수선을 하기보다는 어떤 타겟층에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또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플레이스 세팅이라던가 운영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생분들을 도와주시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제 수강생분 중에 이렇게 또 결과로 이뤄내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행정 업무 마무리할 것만 하면 이제 오늘 하루 끝입니다. 사장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시원 창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모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좀 공유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주요 지역의 외국인 주요 대상으로 하는 호텔을 제가 매입을 해서 대수던위에 운영해보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업을 시작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한 번만 넘어보시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 두려운 거 한 발자국만 넘어보세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버는 사장님 화이팅!